이도하면서 글쎄요.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대 남성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본인의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본인한테 불리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텐트 생활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나 봐요. 대법원 건너편에서 하고 계시다 대법원에서 본인한테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에 인화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을 투척을 했는데 뒷바퀴에 이제 불이 붙어서 옮겨가지고 붙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기 대법원 그 청사 앞에 보면 방호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바로 제압이 되긴 제압이 하네요. 되죠. 저희 뭐 이렇게 경비 인력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검거가 된 거죠. 박선영 선생님, 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물적이나 인적 피해는 일단 없다는 거죠? 다행히도 대법원장이 다치지 않았고 또 물적 피해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서 사건 현장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검거됐고 다행히 사건 피해도 크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상이 있네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염병 왜 던지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네, 권리 찾기 위해서. 권리 찾기 위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셨어요? 나오세요. 미리 준비해 오셨나요? 화염병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안에서. 말씀하신다던. 일로 내려, 일로. 선생님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걸려, 나와. 붙어. 밀어. 걸지 마. 네, 뭐라고요?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피의자의 영상인데 이런 것도 지금 들어보셨지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법원하고 계속 소송을 했던 것 같아요. 돼지 사육 농장을 하는데 작년 2013년 12월에 돼지 친환경 그 인증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근데 그 관계 갖고 계속 소송을 제기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기각이 되니까 그 대법원 앞에서 텐트 치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500ml 페트병 4개를 을지로 상가 가서 그 인화물질 들어있는 걸 사서 준비할 정도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쌓인 게 아니냐.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옛날에 남대문에 그 불 던진 사람도 방화요. 그분도 70대였거든요. 70대 범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많아서 일본의 책 제목이 폭주노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젊어서는 분노를 억제하는데 그런 대로 억제할 능력이 되는데 70 정도 되면은 그동안에 쌓여온 분노가 집단처럼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래서 스파크가 집단에 붙으면은 그게 그냥 빵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패소 확정에 불만을 품은 뭐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은 70대 그 노인이 일어난 범죄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앞으로도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대상자가 우리 사법부의 수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옛날에 남대문은 우리 국보 1호에다가 그랬고 이번에는 우리 사법부의 수장, 3부 요인 중에 어떻게 보면 법원이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뼈대 역할을 하는 그 수장한테 저런 화염병을 던졌다는 거는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타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의전 서열 3위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큰일 날 뻔한 그러니까 거예요. 국가 뭐 의전 서열 3위 물론 크죠. 뭐. 그러나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웃 간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출근하는 차량에다가 화염병을 던진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 이제 저는 사법부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장이 타고 오는 차량을 보고 이제 화염병을 던진 건 아닙니까? 죄질이 극히 불량한 거죠. 죄질이 깊게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장이 70대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정당화된다고 얘기하면 사법부의 판사들, 나 만나는 판사 없습니다.
검찰도 나만한 검사 없을 거예요. 경찰 다 붙을 겁니다. 이럴 수 어떻게 하느냐? 엄중하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폭력에 대해서만큼은 엄중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저질이 나쁩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그런 부분이 수사할 때 참작이 됩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신분이? 지금 이 사건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입니다. 이 건조물에는 자동차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현재 초재하는 건조물이나 자동차의 방화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양형 기준상으로는 사실 실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1년 6월에서 3년으로 양형 기준상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한 개인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대법원장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 행위거든요. 본인의 문제 해결을 국가기관에 의한 테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실제 양형 기준이 이렇고 또 같은 사유가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집행유예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 그러니까 거기에 방화를 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되면 그 대법원장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는 그럴 생각이 가능성이 있었을 높죠.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법조계 일부의 법조인들, 이제 고령의 법조인들, 원로 법조인들 중에 이게 살인 미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형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고 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이만큼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에 반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예, 개인의 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대법원장 저분도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법원이라는 사태가 대법원 전직 대법관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도 밖에서 걱정이 많은 거죠. 국가와의 소송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아니고 개인적인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사법부 자체의 권위와 이런 것이 저는 좀 무리다. 일탈된 개인의 폭력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